이어지 않았고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후보님 20초 남았습니다. 네. 이분이 20분이 아니었군요. 실행형은 제가 강의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런 이 프리타의 스토킹처벌법 입법도 하게 됐고 계속 입법과 연관된 일은 끊임없이 해왔고요. 원외 입법가다라고 썰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네. 네, 그럼 다음 김준영 후보님 말씀이요. 2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른 토론회하고 달리 또 영통 지역의 시민들하고 함께 토론하게 돼서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후보님께서 그 중요한 법률 작업을 하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 정치에 입문을 하셨다고 하셨듯이 그걸 실수하다가 정치를 끝나게 되는데 다른 지역 같은 어쩌고 저쩌고만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자리 같으면 이런 편에서 제가 조선인지 정규시대 정치사 전공했습니다. 정치사 전공을 하면서 어떤 정치가 올바른 정치인지 좀 하게 됐고요. 조선시대 정치는 사범들이었습니다. 선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사로 있다가 대부 관직에 나갔다가 관직에서 다시 사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조시대 개혁 정책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 풀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만약에 그것이 계승됐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의미 있는 정책이 되고 또 서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남북이 화해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대학에서는 되게 두 분 다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 유권자로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럼 김준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선 의원을 경선에서 이기시고 정지역구의 후보가 되셨는데요. 아마도 유권자들의 어떤 열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가원 의원님은 최근에 경선 이후에 저에 대한 이제 강력한 지지 또 경기도 전체 선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끝나고 나서 후유증들이 굉장히 큰데 저희 지역은 그런 후유증이 일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시도회원분들 와 계시지만 정말 저희가 원칙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가원 의원님의 아주 좋은 인품이고 그 지역에서 좋은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박가원 의원님의 정치를 잘 계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가원 의원님과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아마 그 주요한 요인은 좀 더 새롭게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열망, 특히나 아마도 윤석열 정부와 오랫동안 맞서 싸웠던 거리에서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외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앞으로 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젊은 제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인연 있는 분들도 좀 일부 와 계신데 제가 지난 과거에 수원시에서 연구직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 정조라고 하는 또 화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이용해서 역사 자료를 이용해서 나 컨텐츠를 개발해서 다 망가져가는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화성 안이 다 슬럼화돼 있었지 않습니까? 수가 텅텅 비어 있었고 사람 그 상인회 분들이 저 가기만 하면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당시에 이거 했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저의 역할들이 이 지역에서 영통일동 이 지역 또 메탄동 광교 여기서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고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일 좀 하게 해달라 너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구로 인해서
박광원 의원님에 대한 지지하시는 분들도 또 저를 일부 지지하셔서 제가 어쨌든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좀 경선에 이기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광원 의원님의 좋은 정책들 계승하고 또 지역 시민들의 뜻 받들어서 의미 있는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정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지역구는 20년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국민의힘 영입 인재 1호시고 아마 비례로 나오셨다면 당연히 확실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험지라고 여겨지는 정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3분 이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16분이니까 19분까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례 제안은 민주당에서 먼저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는 뭐 물론 현재 여당에서도 비례 제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좀 성격이 그렇게 그냥 대충 공권으로 남의 덕에 이런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루어야 한다면 내가 내 손으로 꼭 이루어서 내가 하고 싶은 입법 활동을 여의도에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이제 입법했던 여러 가지 입법의 결과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바라기 센터 도입할 때 장애인들 성폭력 피해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 2008년도에 기소됐던 사건이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 개정을 하니까 지금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들이 거의 1년에 거의 한 3천 건이 넘습니다. 사실은 취약한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를 훨씬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뭐 스토킹 처벌법은 지금 아주 빛나는 결과를 초래하죠. 2만 건 이상 처리가 되는데 그 결과 여성의 피해, 살인 피해율이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급속하게.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범인을 잡고 수사를 해서 재판을 암만 잘한들 죽이기 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일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그런 과정 중에 하게 됐고요. 남의 덕 싫다 그건 제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를 거절을 양쪽에서 모두 했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가 뭐 여기서 지금은 먹고 자지만 그전에는 서울에서 통학을 이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한 가지 대안이고 다른 하나는 제 직장이 25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여기서 출마하는 게 또 한 가지 대안일 텐데 사실은 제가 이 지역에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기서 결국에는 살인사건이 워낙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연쇄살인도 있었고 연쇄살인 때는 현장을 막 쫓아다니면서 아마 여자들이 3년 동안 징발했을 텐데 2년 차 때 경기경찰청에 사실은 전문가들 불러놓고 연쇄살인일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대판 싸웠던 게 기억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는 저는 이제 연쇄살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의견 충돌을 했던 기억도 있고 오원춘 사건 일어났을 때 뒷골목을 정말 샅샅이 다녔는데 그 뒷골목이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 지역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출마를 한다면 이 지역에 바꿀 것이 훨씬 많아서 약자들의 안전, 약자들의 생명권 보호의 필요가 이쪽에 훨씬 많아서 제가 아마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순전히 그 생각으로 아주 뭐 순진한 생각으로 이제 출마 결정을 했고요. 제안도 받았지만 그런데 이제 출마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놀라운 건 그전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식당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너무 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 네. 이게 이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저희가 아직 후보님 공약집을 받지 못해서요. 그 두 후보자님의 전체 공약을 3분 내외로 짧고 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수정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공약을 전체 공약. 전체 공약을 3분 만에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굵직한 걸로 말씀해 네, 주세요. 뭐 너무 공약이 세세하게 촘촘하게 많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 우편으로 배달이 될 텐데요. 일단 인쇄는 해 와서 보여만 드리면 배포는 현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연구하듯이 이렇게 촘촘하게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더니 저희 스태프들이 공약집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논문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당황스럽긴 했으나 어쨌든 제가
좀 일찍 12월 달에 등록을 하고는 샅샅이 정말 쉴 새 없이 쫓아다니고 만든 공약 중에 가장 중대한 공약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라면, 출퇴근 시간은 정말 저 너무 25년 동안 출퇴근에 지긋지긋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시간을 돌려드리고 싶다. 이거는 정말 절실한 문제였어요. 뭐 봤습니다. 여기저기 봤는데 뭐 봉영로에서 버스 놓쳐가지고 여차저차 1시간 휘리릭 아침에 지나가고, 또 저쪽에 어디 가니까 뭐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진행하는 데만 뭐 또 몇십 분이 지나가고, 이런 지역이 여기는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저기 가려 그래도 뭐 버스 노선이 없어가지고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교통을 서울로 이제 출퇴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내부에서도 좀 쉽게 흘러다니게, 여기 영통에서 광교 중앙역까지 사실은 먼 길이 아닌데요, 차를 타면. 그 후보님, 그럼 출퇴근 시간 교통 문제는 다음에 질문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예. 그거는 주요 공약에서 그럼 빼기로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소각장은 얘기해도 됩니까? 그것도 네. 다음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소각장도 네. 그러면 그것도 제가 공약에 있으신 거군요. 가장 애정하는 것들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약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라,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려면 거기서부터 사실 궁금증에 이제 출발을 했고요. 일단 병원이 없다. 동탄에 간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넌센스하다. 아이들의 인구가 적지 않아요. 여기가 젊은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평균 연령 38세고 지금 뭐 14세 미만 아동이 굉장히 많은데 병원이 제대로 야간 진료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주대병원 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의원을 가야 되는데 의원에다가 아침에 이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면 40번 이렇게 받아서 열이 펄펄 나는데 오후 늦게나 뭐 의사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가장 이제 애정을 갖고 만든 건 지금 이제 아동 전문 병원이라는 거예요. 전문 병원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재정을 끌어올 수 있는 전문 병원 제도는 예산을 끌어올 수 있어요. 수원시에 지금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시에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재정을 끌고 오면 5명의 소아과 의사를 확보를 하고 50명의 베드가 있으면 전문 병원을 만들 수 있어요. 병원이 있어야 출생률도 계속 늘어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병원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육 자유 특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평준화 교육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집을 해가지고 교육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심리학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그 개인차를 찾아내고 적성을 개발하고, 그리고는 사람들마다 인생 트랙을 적절하게 살게 만드는 건, 그거는 심리학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함에 있어서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교육부의 교육 자유 특구 사업을 끌고 와서 수도권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다양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김준혁 후보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역의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여야 후보가 공통된 공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상할 일인 거죠. 어린이 전문병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약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요 아래 보면 을지병원 자리 있잖아요. 을지병원 자리가 20년 동안 을지병원이 병원을 안 졌습니다. 병원도 역시 영리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병원을 짓지 못해서 결국은 20년 만에 그 땅을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 주거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 전문 병원을 만들기로 수원시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지 비용을 갖다 굉장히 저렴하게 처음 20년 전 비용으로 어린이 전문 병원이 들어온다면은 20년 전 비용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제안을 받아서 들어오기로 해서 이미 어린이 전문 병원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요즘 어린이들이, 우리 교수님 심리 전문가이시고 특히나 어린이 아이들의 심리 문제,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강화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공약 안에 좀 넣었었고요. 저는 이 지역이 영통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학군제 말씀하시고 또 관련된 교육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여기서 영신여고 가는 문제, 아까도 이제 사전에 우리 선관위 토론도 할 때 이 내용도 나왔는데, 이 학군제는 수원시나 우리 시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경기도 교육청이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풀어내는 문제, 남북학군으로 되어 있는 이 2학군 문제를 3학군 문제로다가 변경하고 제안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합의해내자. 그래서 이 안에 공통 구간도 두고 3학군제를 통해서 최소 40분에서 1시간 가는 거 이거 막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공약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 우리의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창의적 교육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어린이 박물관이 딱 네 곳밖에 없어요.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포함해서 저는 지금 광교 입구에 있는 광교 박물관을 어린이 박물관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있었던 기증유물들을 기증유물 전시관으로 좀 바꾸고 어린이 박물관은 놀아서 그 뒤에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생태교육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이 산 영통 도서관인 산이 독침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영통역으로 넘어가는데 영통 저쪽에 있는 그 주민들과 이쪽 주민들 그 3동 주민들과 1동 주민들이 이 독침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생태 또 사색의 공간 이런 것까지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쉬면서 여가생활 즐길 수 있는 이런 아주 소소하지만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런 공약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공약이 나오고부터 열띠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 준수는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역 공약인데요. 저희가 좀 토론회가 진행되는 이 영통 도서관이 보시다시피 많이 노후된 공간입니다. 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그 전체 공약 말고 저희 이 우리 지역 영통동에 관련된 이 지역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준혁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3분입니다. 그 소각장은 이따 따로 이야기하는 따로 건가요? 있습니다. 예. 영통에 문화예술 공간이 없어요. 저 8달에도 공간이 있고 거기 지금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350석짜리도 있고 장안은 SK 아트리움에서 800석짜리 있고 또 8달에 그 경기도 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1500석짜리 있고 권선에도 권선 문화센터 만들어서 이번 800석짜리 새로 이제 개관을 했죠. 아니 영통이 가장 문화적으로 발전돼 있고 성숙된 지역이라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도 없습니다. 영통 문화예술회관 우리 한번 만들자. 여기 지역 시민들 예술적 활동을 하는데 갤러리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갤러리 이런 것도 좀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들. 이 안에 우리 영통 지역에 앞서도 우리 논의할 때 청명산 수원에 우리가 흔히 4대산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광교산, 칠보산, 팔달산, 청명산 이야기하는데 이 세 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많이 가고 또 뭔가 공간 조성도 잘 돼 있는데 청명산은 좀 다르단 말이죠. 청명산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뭔가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또 심적 치료뿐만이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도움될 수 있게 이 공간도 바꿔내는 것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통에 청소년 수련관 너무 작아요. 솔직한 얘기로 메탄동은 말입니다. 1, 2, 3, 4동 전체 청소년 공간 아예 없어요. 아예. 여기는 너무 작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다른 지역하고 팔달이라든가 장안하고 건선하고 이게 뭐 지역 차별 나누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보면 영통에 왜 이런 게 제대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바꿔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영통 지역이 정말 그 심각한데 우리 이수정 교수님 쪽에서 먼저 대심도와 관련해서 큰 공약 저 언론에도 크게 나왔는데 아침에 오늘 인사하다 보니까 우리 최명기 의원님도 와 계신데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에 너무 밀린다. 네, 그것도 다음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영통 지역에 뭐 노인정 경로당 문제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청소년 문제도 바꿀 수 있고 청명역 지하에 20년 동안 아니 10년이 넘게 그 안에 있는 공간들이 다 비어 있어요. 다 이 좋은 공간을 그래서 이 좋은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시민들이 그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고 청소년들도 와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고
그래서 이런 유휴 공간들, 기존에 잘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이런 공간들을 시민에게 다 돌려주겠다. 왜?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들, 이게 바로 영통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수정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지역 현안. 몇 분 할까요? 3분입니다. 3분. 네. 네. 34분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거 무슨 달리기 연습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계속 깊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까 그 을지재단 병원 부지 얘기하셨는데 이게 저도 찾아봤어요. 이런 땅이 뭐 병원을 짓고 싶으면 땅을 당연히 찾아야 되잖아요. 찾았더니 기사 연합뉴스 2023년도 3월 16일 그 기사가 있는데, 수원시 을지재단 병원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730억 원 결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 89% 가량의 그 땅에다가 병원이 아닌 공동주택을 짓고 어린이 병원은 5%만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병원이 입원 병동 50개가 있어야지 전문 병원으로 지정받아서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너무 축소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정정을 좀 합니다. 계획이 있다고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무조건 이제 일단은 돈 되는 걸 먼저 선택하고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그 재정 건전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39.8%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했었으면은 사실 제가 출마할 여지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일단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구와 연관해서는 이 지역구가 뭐 나름대로는 오래됐어요. 오래된 지역구라 이게 이제 노후한 이제 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산이나 아니면은 분당처럼 지금 다 재개발한다고 난리잖아요. 이 지역 영통지구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된 의원이 온다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면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이라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도지구로. 의원님 그건 바로 다음 질문이라서 네. 그때 근데 설명해 주시면 어쨌든 같이 해주시면 그래서 될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체육문화 뭐 센터 리모델링, 수원 체육문화센터도 이제 낡았고, 아까 도서관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의원님 제가 네, 5분을 더 드리고 네, 다음 네. 질문까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영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후보자님께서는 크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 중이신지 같이 말씀을 하시고 5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그 사업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다 경쟁을 해가지고 입찰을 들어가서 자기네 이제 어떤 지역의 필요를 어필하고 그 다음에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취약성을 설명한 다음 그 사업을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공공시설의 노후 문제, 그리고는 제가 느낄 때는 소각장 이전의 예산조차 없어요, 수원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이전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거는 교육 환경과 밀접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에 중학교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이들이 오염된 공기를 먹고 성장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피부염, 호흡기 질환은 이미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생식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생식 기능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이옥신은 사실은 무조건 다 아이들이 크는 환경에서는 몰아내야 된다는 게 국제적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폐축법에 보면 200m,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교육 환경과 소각장의 관련성을 다 뒤져봤더니 논문에 미국은 1마일에서 3마일까지이고요. 심지어는 우한도 800m 안에는 학교를 못 있게 하더라고요. 도대체 입법도 안 하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그러면서 소각장 이전은 계속 공약 안에 여러 해를 담겨 있었던 게 그게 좀 의문이 됩니다. 돈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법에서 지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비용으로라도. 환경부 장관까지 제가 만나봤습니다. 네, 이 정도 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좀 정정을 해서 김준혁 후보님께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소각장 문제하고 제가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 영통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래된 도시 영통에 대한 그 대책과 소각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6분 드리겠습니다. 앞서 순서가 이 영통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 드리면서 소각장 문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수원 영통 가장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 수원에 또 정자 천천지구도 2년 차이 두고 있습니다만 같이 일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죠. 25년에서 30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40년 지나면은 이제 오래돼서 이제 재건축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영통 지역 주민들도 재건축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고 실제로 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지금 선도지구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 국가의 정책 혹은 국가 개발 사업 뭐 아니면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 시작하고 마무리되는데 보통 10년 걸립니다. 이게 그냥 자 오늘 여기 하자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큰 대형 지하차도 놓는데도 5, 6년 걸리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설계하고 용역하고 뭐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선도지구를 지금 이제 신청하고 지정받는데 또 평가하는 데 몇 달 1년 걸리고 그 이후로 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분명히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 5명의 후보들도 역시 이것을 갖다가 공통의 핵심 공약으로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영통 지역 재건축을 하게 되면 AI 모빌리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 미래형 도시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형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도시들까지 고민해서 같이 만들고 기왕 만드는 김에 어떤 태양광을 같이 이용해서 자연 친화형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들, 미래형 도시로 만드는 스마트형 도시.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그 미래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과 접목해서 미래형으로 나가자고 하는 이런 도시에 대한 생각들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데 이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도 도시로 지정이 되게 되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여야 차이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각장 관련된 부분도 뭐 약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심재덕 시장님 때 자원회수 시설 만드는 과정에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15년이 되면은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발전된 지역이 아니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이 주거 공간 마련해서 당연히 이전해야죠. 이전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뭐 민주당 시장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특별법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공항 이전 특별법 만들었어요. 기억나시죠? 분명히 만드는 거. 특별법으로 국가가 특별법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화성시민 반대 때문이잖아요. 화성시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소각장 이전 특별법 가령 하자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장안구로 옮기느냐 권성구로 옮기느냐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도 반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름의 어떤 충분한 합의 공간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각장 이전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하는데 여기 이재남 회장님 계시지만 지금 바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다. 1441억 대보수 비용 들어갔는데 이거 환경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공단에서 운영도 하고 있고 이번 그 대보수도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거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부 기관 환경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계측기 달아가지고 다이옥신부터 아황산가스 나오는 거 다 나오고 그래서 제가 시민들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믿지 못하면 시민들이 감사관을 직접 전문가를 고용해서 진행을 하자. 수원시가 그 정도 예산 확보 못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옮기고 수원시와 확약서 받아내라. 확약서 받아내겠습니다. 확약서 받아내고 8년 안에 이전하는데 이 비용을 갖다가 여기 황금 땅입니다. 이제 그럼 이 소각장 부지
민간에게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다가 새로운 지역으로다가 이전하면 전혀 문제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선정, 가령 올해 부지를 선정한다, 내년에 부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주변 정비하고 설계하고 또 여러 가지 신기술 적용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 걸리는데, 이거는 현재 대보수 비용과 관계없이 이것은 계속 진행하고 반드시 이전한다. 이 약속 못 지키면, 만약에 이거 하지 못하게 한다 혹은 뭐 핑계 댄다, 저 이런 식의 정치 안 합니다. 이거 여기 다 영통 주민들인데, 저하고 다 얼굴 맞대고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영통 소각장 문제, 이것이 지금 만약에 소각장 이전 안 하고 그냥 폐쇄한다 그러면 민간 한화가 운영하는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이 처리 비용 엄청나게 4배 5배 이상 올라갈 텐데, 거꾸로 소각장을 수원 안에 두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이 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 혹은 민간인들, 일반 아동들, 시민들 피해 없으면서 안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거의 찾아가고 있고, 그 부분들 공개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물론 지난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소각장 이전 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후보자 의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얹힌 게 내려갈 정도로 네, 기분이 좋습니다. 공약만 들어도. 네, 계속 말씀하셨던 다음은 교통 문제 해결인데요. 사실 제가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매번 온몸으로 체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통동에서 원청동으로 가는 대로 네, 망포, 영통, 신갈로 가는 그 교통이 엄청난 교통량으로 사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통이실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제 시간에 집에 퇴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네, 이수정 후보님부터 할까요? 이수정 후보님, 네, 먼저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인쇄해서 가지고 왔던 게 있는데, 김진혁 후보님은 수원시장의 경선에 출마를 하셨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각장 이전과 연관된 아주 그 웅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왜 2년 전에 수원시장 뭐 이렇게 출마하실 때 경선에서 했던 공약 안에는 왜 안 들어갔는지 그게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절실한데 왜 넣지 않았느냐. 2년 전에도 틀림없이 소각장은 심각한 문제였는데 왜 안 넣었냐. 이거를 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는 지금 교통체증과 연관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안 남은 연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은 과학적인 지표를 선호하는 그런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봉영로에 무지하게 많이 나갔어요. 시간도 재보고 여기서 저기까지 몇 분 걸리나, 신호 체계는 몇 분씩 잡히는가, 버스는 뭐 몇 분 만에 오는가, 버스를 한번 20분짜리 버스를 한번 놓치면 그 다음 버스에는 탈 수가 있는가, 이런 걸 다 재보니까 이거는 정말 디제스터다. 여기는 그러한 이제 결론에 도달했어요. 3번 놓치는 사람까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 광역버스를 늘려달라고 서울시장한테 가가지고 뭐 시위를 하더라도 이 버스 노선은, 왜냐하면 서울시 진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늘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서울시의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해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님과는 아주 잘 아는 뭐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제가 만약에 의원이 되면 일단은 광역버스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서울시에 가서 아주 절실하게 해가지고 최소한 지금 한 2개 노선이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봉영로 아까 얘기했는데요. 육교 위에서 봉영로 10차선을 이제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한 가지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호 체계를 일단 개선한 다음 지하도를 파면, 그러면 용서 고속도로까지 순식간에 가운데 라인이 지나갈 수가 있으면 아마 1, 2차선은 좌회전을 했던 것 같고 3, 4차선이 그 용서고속도로 가는 라인인 것 같아요. 그걸 지하도를 파면 그러면 현저하게 막히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잼이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양쪽에 있는 라인은 이제 IC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IC도 어느 정도는 지하를 반쯤은 지하화를 하면 그러면 신호등 때문에 얽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서 있고 뒤에서는 꽉꽉 막히고 이런 어떤 흐름을 개선하는 방법이 한 가지 대안이 되겠고요. 그렇게 흐름을 개선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서울에 무슨 그 여러 가지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서울을 떠난 지가 좀 며칠 됐는데 그 도로가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면 뭐 좀 이렇게 좀 특이하기도 한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신호 체계와 지하도를 뚫어가지고 이 남부순환도로죠. 남부순환도로도 너무 봉용로처럼 꽉꽉 막히다 보니까 거기는 다 두 차선을 지하도로 뚫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김준혁 후보 답변해 주세요. 출퇴근 시간에 심각하죠. 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영통 주민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그 대심도 뚫는 것도 의견은 또 반반이시더라고요. 또 그 안에 대심도를 뚫어서 나가는 걸 또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의견은 대심도를 뚫어서 쭉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서고속도로하고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아침에 최명기 의원님하고도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최 의원님이 한 400억 이상은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저기 건축비, 토목비 지금 엄청 올랐는데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한번 좀 확인 좀 해볼 텐데 제 느낌상으로 제가 오랫동안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부하고 토목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역사 전공자지만 그쪽 분야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 정도 길이로 하게 되면 저 끝까지 나가면 한 700억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한번 체크해 보죠.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했으면 가장 좋겠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경기도하고 좀 협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기도에 특조금 받아가지고 일부 아니면 국비 또 받아서 하는 국도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거는 제가 공약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같이 여러분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전 단계에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한 가지 1차적인 조금 그나마 나은 해법이 있다. 신갈방에 나가는 그 우리 저 버스 이제 정류장 이 부분을 여기서 한 50m 위로 옮기자. 조금 시민들이 불편해도 저쪽 한골 1단지에서 나오는 부분들 시민들 이제 갈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버스가 쭉 밀리는 부분을 갖다가 위쪽으로 빼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이 아파트하고 협의하고 보도하고 여기서 한 차선을 더 우회해서 나가는 거를 수원시가 매입을 해갖고 도로 하나를 더 늘리게 되면 한 차선을 늘리게 되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제안들 지금 우리가 이런 제안들을 다 모아서 이걸 합리적으로 풀어내가는 방식이 있게 됐을 때 바로 요 봉영로에 있어서의 교통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심도를 만들어가는 건 다 공감하고 여야가 공감하고 시민들도 공감하는데 예산 세우는 문제하고 또 진행하는 문제 최소 5, 6년이 걸린단 말이죠. 우리 지하차도 내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이 지금 이제 5100번하고 5107하고 이제 크게 광역버스가 두 개가 있어요. 5107은 이제 서울역으로 가고 5100번은 강남역으로 가는데 5107이 현재 노선이 정해져 있지만 아침에는 차간격이 적은데 뒤가 좀 늘어나. 제가 확인해 봤더니 5107 버스 기사님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버스 기사님 구하기가. 왜? 기사님들 예산도 적게 가고 뭐 또 해서.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의 버스 노선 문제를 증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리면서 기사님들 다수 확보하고 노선 늘리는 부분 이걸 좀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후보님들의 공약을 들으니까 제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후보님들께서 공약을 이행하시려면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시의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재정 자립도가 그 저 옆 동네인 화성시나 용인시에 비해서 많이 낮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그래서 이수정 후보님 3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들을 수행하려면 여기는 이제 그
너무나 많은 니즈가 있는데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더군다나 이제 수원의 재정 자립도가 90%였던 자급자족 도시였어요, 여기가. 그런데 지난 20년간 뭐 너무너무 추락을 해가지고 지금 3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가 채 되지 아니하고 5천억의 빚이 있으면은 사실은 성남이 옛날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자를 내지 못해가지고 그런 결말이 조만간 다가올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출을 그러면 줄이는 방법밖에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뭐 어린이집에서 뭐 이 간식하라고 주는 비용도 지금 삭감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들 이제 그 근무 시간 외에 수당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원시의 재정만 가지고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거기에 이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 재정을 끌어와야 한다. 국가 재정을 끌어오는 데는 결국 강력하게 여당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과거에 민주당이 정부를 맡았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영통 입구역을 왜 도대체 안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영흥숲 푸르지오 앞에 있는 이제 작업구라는 게 있어요. 구멍으로 흙을 다 파내는 데입니다. 제가 그 작업구 앞에서부터 쭉 그 위를 따라가지고 여기에 어딘가는 구멍을 뚫을 수가 없겠는가를 심지어 이제 뭐 용인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어요. 구멍을 뚫을 자리가 없겠는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뭐 지하철 관련된 업무에 그 어떤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가. 정부에 알아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착공을 했고 뭐 계획 변경은 불가하다. 만약에 계획 변경을 해서 새로운 지하철역을 끌어오는 경우에 아예 통째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불만 제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사실 집행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약에다가 그냥 영흥숲 역을 하나 거짓말로 그냥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도 거기다가 하나 그냥 확 질러버릴까 하는 생각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만이 목표였으면 질렀을 거예요. 근데 제 공약집에는 단 한 건도 사실은 구형 가능성이 낮은 게 없을 정도로 모두 검증했습니다. 모두 검증하고 국비를 끌어와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혁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수원시 재정 어렵게 된 거 뭐 다 아시죠? 예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등은 아니어도 2, 3등까지는 했었는데 지금 이제 10위권인 거 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죠. 여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화성시 같은 경우가 지금 1위인데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수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남도 역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용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땅이 일단 넓어서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데 수원시는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수원시 복지 비용이 사회복지 비용이 50%입니다. 시 재정에. 그러니까 복지로 나가는 비용, 이게 정부가 지급해줘야 될 복지를 기초자치단체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인구가 좀 100만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2014년에 혹시 지방재정 불교부단체 지정된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호수 의원님 살짝 웃으시는데 아이고, 자, 불교부단체 지정해서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돈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재정이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당시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 지금은 이제 교부단체 지정이 됐습니다. 어려워져서 교부단체 지정됐는데 그때 대략 한 7천억 정도 가까이를 몇 년 동안 우리가 못 받으면서 수원시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 뒷일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그럼 재정 문제 어떻게 타결해야 되느냐? 그건 역시 첨단 기업 유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다가 도시 운영하는 건 이제 옛말이에요. 그 불가능한 얘기들이죠. 첨단 기업이 유치돼서 기업이 잘 활성화되고 기업에서 벌은 이익금을 바로 지방 세수로 전환시켜 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북수원 그 경기도 인재개발원 자리 거기에 테크노밸리 첨단 지식산업단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발표했고,
저 율전동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까지 다 해서 성균관대 식물원 전체에서 SK 사이언스 파크 이제 첫 삽뜨기 시작을 했고, 우리 광교도 광교 그 바이오 밸리 만들기로 결정 났고, 또 광교 지역에도 그 북수원에 있는 테크노 단지 IT, BT 이 관련돼서 BT하고 같이 해서 이 지역도 역시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첨단 기업이 유치가 되고 지역의 인재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어떤 새로운 발명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민재 선수 수원공군 선수 출신 아닙니까? 김민재 선수가 유럽으로 스카웃돼 가면서 그 법에 그 제도에 의해서 그 학교 출신에다가 유럽의 축구 구단이 돈을 지원해줘. 그래서 체육관 만들었습니다. 수원공고가. 그렇듯이 우리 인재가 해외로 나가면서 그 인재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 수업 벌여드리는, 이것이 물론 뭐 수원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하나 일들까지 우리가 해나가면 수원시 재정이 나아질 수 있다. 나아지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토론회가 이제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현장 질문은 구민선님께서 받아주시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후보자를 지명해 주세요. 대답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 두 분 각각 후보자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기 김준혁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주당 보면은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한 목소리를 이제 많이 그 공통의 후보자들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소각장 문제라든가 영통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소각장에 대해서는 과거 주민들이 텐트했던 데 대형 화분을 갖다 놓거나 주민들의 면담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과거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거부를 해오셨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뭐 주민지원 협약체를 이용하는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2017년에 대보수를 결정해놓고 2018년에 그 회의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맞추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질문 예. 마찬가지로 그 현 정부의 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과거에 민주당의 이제 지방 정부의 그 책임졌던 선출직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있으셨던 거 아니냐. 이거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내로남불이거나 아니면 위선적이다라고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예. 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이수정 후보님께 저기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국회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정부 뭐 여기 지역 현안도 있지만은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라던가 아니면은 정부에 견제하거나 하시는 역할을 이제 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국회 역할이니까 그 부분 관계에 대해서 현 정부의 뭐 기존에 이제 반대 목소리라던가 지적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 국힘에서 많이 나오셨고, 또 이런 부분들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대통령이라던가 그 영부인에 관계된 사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이제 제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수정 후보님께서 먼저 지금 그 여당에 대해서 소리를 하실 수 있겠냐는 그 질문이신 거죠? 아니 뭐 네네, 질문이 아니 근데 저한테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대답하는 그럼 게 김준혁 네, 후보님께서 예, 먼저 나을 것 말씀해 같고요. 주세요. 아니 맞습니다. 예, 우리 이재남 회장님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니고요. 저도 좀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문제만이 아니고 또 중요한 지역에 또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만나자고 했던 부분들, 특히 제대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도의원님들 만나서 대화하지 못한 부분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대놓고 뭐 제가 역할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깝고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했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영통 입구역 문제라든가 아니면 광교도 웰빙타운 지역에 있는 광교 경기대역 패싱 문제 이런 것들도 뭔가 좀 새롭게 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저 분명히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장님 만나서 2시간 동안 그때 이야기하고 말씀드렸듯이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영통 소각장 문제 많이 말씀하셨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영통 소각장이 어디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오랫동안 고민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사실은 있었어요.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면서 시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거든요. 좀 시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좀 더 나은 대안의 길을 찾고 그것이 저는 정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기에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하고 그 부분은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제가 대표자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대표자는 과거에 있었던 일도 역시 껴안고 가야 된다.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를 무조건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부정할게 이렇게 하고 난 이제부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대표자로서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과거에 시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부분들 시민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은 제가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대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수정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은 오해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부부와 제가 그렇게 친분이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만나줘야지 직언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입 바른 사람이고 잘못된 거 참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과하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다가 철퇴를 맞아가지고 또 한 번 위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민생이 중요한데 팥값을 잘 뭐 반짝 세일하는 이제 그 대통령님의 발언이 제가 미리 알았으면은 커버를 했을 텐데 제가 맨날 장을 보는 여자다 보니까 파 한 단에 3,500원이라는 거 그리고는 뭐 전통시장 가면 2,500원이라는 거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대체 파가 얼마길래 몇백 원이냐 해가지고 그걸로 주고받고 한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의 대목이 마치 제가 민생을 모르는 것처럼 덮어 써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극복하도록 직언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언론을 만들어서라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생이 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진짜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다행하게도 유복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교도소를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자와 저지르지 않는 자의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언제나 귀가를 하면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은 중요하다. 다 같이 먹고 사는 거 무지하게 중요해서 그걸 최우선으로 두는 정치를 할 것이다. 지금 제가 입법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소소한 거리들의 입법 사항이나 그 소소하다는 게 그것과 연관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뭐 죽느냐 사느냐 하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빈 공간을 채우는 게 그게 국회를 가서 국회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입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정할 수 있고 그것을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가서 뺏어 오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에 모두 이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약속드립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상된 그 토론회 시간이 이제 끝나서요. 마지막으로 후보님들의 그 소신이 담긴 발언을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님 1분 동안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는 뭐 윤석열 정권 뭐 심판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다 영통 시민들 계시는데 도서관 저 여기서 강의 많이 했어요. 예, 제가 10년 전에 강의할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이런 공간 안에서 좋은 강의를 듣는 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좀 다시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여러분들 더 산책할 수 있는 곳 더 만들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파트 숲 안에서의 도시 공동체. 저 영통 청명 단오제 기획자입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전혀 아닙니다. 예, 이거 실제로 제가 기획하고 이 시나리오 다 만들고 진행하고 해주오신 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저는 이 안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이런 도시마을 공동체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영통 주민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수조 후보님 그 소신이 담긴 발언 1분 내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공보집 얘기를 했는데요. 빨리 보내드릴 수 없어서 참 유감이긴 한데 법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제 조만간 도달할 겁니다. 타이틀 보시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약속은 저는 지킵니다. 스토킹 처벌법 입법을 위해서 12년을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하기로 한 건 이게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협조해서 어떻게든 입법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면서 제가 진짜 중요한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 저는 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거의 다 산 시점에 와 있고요. 다행하게도 운 좋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과 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밤에 잠이 좀 안 옵니다. 요새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미래,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불법과 합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사는 번영이 올 수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세상, 그걸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저 자신도 헌신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토론회 준비하면서 두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당선되셔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수렴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주민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진행상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라디오 영통이 주최하고 네이버 카페 수원 영통 주민 모임터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 학부모의 도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두 분 화이팅 하시고요. 투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4월 5일 금요일부터 4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본투표는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나와 이웃과 나라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예호, 수어통역의 이명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